안녕하세요. 저 엄마예요. 오늘은 아이와 해외여행 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꿀팁 1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와 함께 첫 해외여행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도 여행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행기 시간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른 아침을 선택을 했어요. 이 비행기 시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아이가 낮잠을 잘 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비행이었던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의 1시간이 굉장한 고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시간을 고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른 아침인 7시 40분을 선택을 했는데 굉장한 오산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쭉 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중간에 잠을 깨서는 밤잠을 편히 자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여행하는 첫날의 컨디션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른 아침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비행기 같은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잠을 잘 잔다면 너무나 고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다시 선택한다면 낮 비행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민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베트남에 갈 때는 잠을 자지 않고 잘 놀아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올 때는 또 잘 자주와서 또 고마웠어요. 대신 저희가 이코노미석을 타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리 하나를 차지한다고 해도 아이를 눕히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엄마나 아빠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우와, 저는 진짜 이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잠이 잘 수 있는 낮 비행기 정도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어렸을 적에는 너무 먼 거리는 역시나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 시간 비행기라면 아이가 비행기에서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비행기 안에서의 짐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놀잇감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비행기에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텔에서 쉬는 시간에도 아이가 쉬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막 잠을 바로 자거나 하지 않잖아요. 조금 놀잇감이 필요한데 그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는 것을, 그리고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해요. 또 세 번째로는 비행기의 앞좌석을 미리 구매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힘들게 버텨온 아이들이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가까이 있어서 좀 다니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상과 헤드폰을 웬만하면 챙겨가는 걸 추천해요. 저도 진짜 보여주기 싫었는데 없었으면 못 버틸 뻔했죠. 특히 헤드폰이 영상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내에서 귀마개 역할을 해주어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비행기 내부의 소리 자체도 굉장히 크고 방송 소리, 사람들 다니는 소리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이가 귀마개를 쓴 채로 잠을 자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행기에서의 옷가지를 조금 다양하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워도 추워도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더워서 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는 비행기는 좀 더웠고 오는 비행기가 굉장히 추웠어요. 가는 비행기에서의 그냥 얇은 실내복은 아이가 그래도 버틸만 했고, 대신에 공항에 도착하니까 여름 나라인 만큼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짐을 꺼내서 반팔 반바지 샌들로 갈아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는 반팔을 입고 출발을 했는데 가는 비행기를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엄청 추워서 아이에게 저희가 바람막이도 입혀주고 저희 옷도 벗어서 또 입혀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까지는 조금 다양하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모차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와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서비스인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내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받을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수화물을 붙일 때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이 유모차를 어디에서 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수함을 받는 곳에서 유모차도 함께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서 유모차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째로는 공항에서예요. 공항에서는 게이트를 비롯해서 아이와 함께 한다면 배려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고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로는 유모차는 어디든지 반드시 가져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유모차를 가지고 간 후기가 없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간 게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계단이 있고 높은 문턱이 있어도 아이를 안고 다니는 것보다는 잠깐 힘들고 많은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더운 여름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도 덥고 습하고 아이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데 거기에서 아이를 안고 그러는 것보다는 낮잠 시에도 유용하고 조금 더 시원하게 다닐 수 있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유모차를 가지고 가는 걸 어디든지 가지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9번째로는 실내화예요. 실내화를 제가 비행기에서 신길 요령으로 가지고 갔는데 정작 비행기에서는 아이가 움직일 일이 없어서 신기지 않았어도 괜찮았어요. 비행기 대신 호텔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아이템이에요. 아무래도 외국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아니면 실내화를 신고 다니던 해서 약간의 찝찝함이 좀 있는데 그때 아이에게 실내화를 신겨서 다니는 걸 연습시키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의 물은 제가 해외에서 사 먹기가 조금 그래서 따로 챙겨갔는데 일반 생수통이 아니라 요런 용기에 들어있는 물을 가져갔어요. 근데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냥 생수통에 들어있는 것보다 아이가 흘리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빨대컵을 따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어서 편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밑반찬이에요. 밑반찬의 경우 저는 멸치, 김자반, 김, 콩자반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현지 음식을 굉장히 잘 먹었고 혹시라도 잘 먹지 않더라도 현지에 있는 한식당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빵 같은 것을 제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식당 말고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식당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곳들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옷가지예요. 아무리 덥고 습한 여름날에 가더라도 긴 옷들을 챙겨가셔야 되는데 특히나 호텔에서 밤에 잘 때 입을 잠옷이 긴 옷이어야 됩니다. 덥거나 습한 나라일수록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죠. 근데 잘 때 굉장히 춥기 때문에 꼭 긴팔을 가져가셔서 아이가 감기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 시 아이와 즐겁게 여행하는 꿀팁 12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행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